제 방식이 어떤 수소, 산소, 브라운가스인데, 브라운가스는 원래 수소 2, 산소 1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 이제 매일 필요가 없이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3 이렇게 이렇게 각 회사별로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소의 비율이 좀 높아지면 완전 연소가 되어서 고화력이 일어나고요. 그에 따라서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찌꺼기도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터지기가 쉬우니까 따로따로 보관했다가 각각 연료를 이렇게 필요한 만큼 온도를 일단 높여주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완전 연소를 이루기 위해서 고화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따로따로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같이 섞어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각 연소실로 배분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것은 항공기에서나 자동차에서나 배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를 갖고 있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될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휘발유 내연기관 차라다 그러면 휘발유 산소 지금은 그냥 휘발유만 하시잖아요. 휘발유 산소 여기다가 이제 항공기에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압축 공기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또 발전으로 사용하거나 또 항공기 연료로 사용했을 때 우라늄 분말이나 액상 또는 증기화된 것을 같이 섞어서 이종 간의 연료를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거나 항공기의 어떤 연료로 사용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 분말은 미세하게 넣어주는 거죠. 액상 또는 증기를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도 가능하고 토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추가로 넣어줘 가지고 고온 고기압을 만들어 줘 가지고 인위적으로 거기서 완전 연소를 지향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발전 내에서도 쓸 수 있고 용광로 같은 제철소에서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때도 고온 고기압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석유 정제에 들어갈 때도 어떤 오일 샌드라든지 그냥 기타의 모든 석유 공제 안에서도 고온 고기압 상태를 만들어내면 고품질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고온 고기압을 만들 때 그때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주죠.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서 하는 방법과 또는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는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회사별로 거기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산화탄소만 넣는 방법. 지금은 수소만 넣잖아요. 그래서 수소, 산소를 좀 더 추가로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고온 고기압을 만들어서 더 우수한 정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내연기관차라든지 아니면 항공기에서나 또는 배에서나 이렇게 달릴 때 지금 현재는 휘발유 하나만 갖고 하고 있지만 휘발유다 그러면 휘발유 플러스 산소 각각 보관을 연료로 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과 같이 딱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경유산소, LPG산소 또는 항공기다 그러면 항공기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 연료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면 기존의 어떤 화석 연료, 휘발유다 그러면 연료 양을 통제를 해가지고 화목연료의 연료를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서 휘발유다 그러면 그 속도를 따라서 속도를 자기네들이 정해야 되겠죠. 정해서 그렇게 되면 연료를 되게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의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자동차 계기판이다 그러면 30, 50, 60, 100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그 단계마다 연료가 들어가는 양이 회사별로 해서 가장 정확한 양이 계량이 돼가지고 그만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료가 되게 효율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연료양을 변속기라는 부품을 내연기관에서 없애버리고 연료양을 정밀하게 통제해서 그만큼 연료를 줌으로써 자동차의 바퀴가 그만큼의 회전만 하게끔 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자동차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속도별로 그러면 그 전기양을 정밀하게 통제해가지고 그 전기양을 통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기양을 정확히 통제해서 하면 전기도 매우 효율적으로 아낄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전기양을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에
어떤 전기 자동차 모터의 속도를 자동차 바퀴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 방식대로 현대 기아차에서 쓰시던데 바퀴를 네 바퀴에 다 모터를 둬가지고 각각의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좌우의 회전을 이렇게 주행을 틀리게 한다든지 오른쪽에도 회전력을 더 전기를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행체다. 비행체에서 만약 그 방식을 쓴다면 프로펠러를 한쪽은 전기 프로펠러든 아니면 화석, 그렇죠. 화석 연료가 돼 항공유가 됐든 항공유를 통해서 어떤 하든 간에 전기를 통해서 하든 간에 연료 양을 갖다가 그 속도를 따라서 제어를 해서 왼쪽에 프로펠러를 적게 주고 연료를 오른쪽에 프로펠러를 좀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많이 주면 왼쪽으로 그런 식으로 연료 양을 따라서 더 좌우에 이렇게 조향을 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밑으로 가변 어떤 프로펠러를 통해서 밑으로 이렇게 하고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변 프로펠러를 통해서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YTN에서 어떤 업체가 보도를 하더니 YTN에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든지 행안부래 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서 좀 많이 광고를 냈었고요.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플라스틱 창문도 YTN에서 보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술 내기만한 비상벨도 보도를 서울시에서 쓰시고 서울시에서 플라스틱 창 대신 유리창을 덮으시더라고요. 거기서 현대 기아차는 어떤 자동차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외부에 충격이 있어서 어떤 자동차가 급발진한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겨울철에 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온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기도 열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뺏기잖아요, 열을.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가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거라시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사람 더울 때 이렇게 추울 때처럼 냉난방을 해주자 그렇게 격벽 시스템 만들고 그걸 했더니 YTN에서 보도를 한 다음에 현대기아차에 쓰셨거든요. 현대기아차는 비행체를 만드시는데 좌우 회전을 틀리게 하는 기술도 쓰시고 가변 프로펠러도 쓰시더라고요. 독일의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한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페이스북에 한화라든지 LG라든지 현대기아차가 다 광고를 냈었고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같은 데서도 다 광고를 냈었습니다. 한 개인의 어떤 주한미 대사관도 광고를 냈었고요.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어떤 특정 정부의 기관들이 카이스트도 광고를 냈었고요. 지적재산권 협회도 광고를 냈었고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광고를 낸 데는 참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페이스북에 외국인 회원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 만땅입니다. 다른 거를 거기도 지금 유튜브는 숫자가 좀 적은데요. 어떻게 해서 제가 발표만 하면 그대로 YTN에 보도가 나오고 제 기술이에요. 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기술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라는. 삼성페이에서도 제가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틀린 전파를 한껏 묶어서 보내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레이저 광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내거든요.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 광을 이게 지름이 크기가 틀린 거겠죠. 레이저 광원 크기가 틀린 것을 묶어서 보내면 보다 멀리 보낼 수 있고요. 각각 거기에는 정보를 담길 수가 있고요. 서로 간에 전파 간의 간섭만 없으면 멀리 통신할 수 있거나 또 A사 레이더에서 같은 데 쓰면 이제 적기에 맞으면 거기 강한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강한 융합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전투기의 기판을 이렇게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비행차 조종사에 충격을 줘서 떨어뜨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력만 충분하면 그냥 기체를 태울 수도 있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공 방어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파형에도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이렇게 레이더 방어망, 전파망 방어망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각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이 기술은 이제 수소, 산소 추출할 때도 쓰고요.
그래서 바닷물이다, 강물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중소가 아니죠. 네. 물의 깊이가 이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의 깊이를 따라서 이렇게 가정 밑바닥, 밑에 층, 그다음 중간층, 이게 위층 해갖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몇 가닥 이렇게 서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파를 쏴가지고 전자레인지 물 데우는 것처럼 해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면 그것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됐든 또 다른 전파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또는 적외선 파형도 적외선 파형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써서 이렇게 물 이렇게 중간 깊이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리해서 한꺼번에 길이를 틀리게 해서 쏘는 거죠. 그럼 물이 이제 강하게 거기서 이제 수소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 방법인 전기를 물에 흘려주는 방식이 되면서 동시에 고온이 끌어지는 고온 현상. 그래서 열분해법, 전기분해법이 같이 적용되어서 다른 어떤 수소산소 추출법보다 제가 이 방법을 잡아서 그다음에 이 방법이 낫다 그랬죠.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파가 돌아가서 너무 이제 강한 회전이 일어나면 토네이도처럼 일어나게 되고요. 그거 방식으로 전파를 갖다 회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전파가 수십 줄기가 회전판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걸 이제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토네이도 형성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이렇게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토네이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회전해가지고 물을 활발하게 물에서 이렇게 수소산소를 추출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속도를 자동차 연료를 내연기관 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연료를 틀리게 해서 또는 비행체의 연료를 또는 배의 연료를 틀리게 해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따라서 필요한 속도를 따라서 연료를 통제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휘발유나 내연기관 차나 아니면 어떤 비행체에서도 압축 공기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비행체 같은 거는 이제 블레이드 같은 이런 장치가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압축 공기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블레이드 역할이 공기를 갖다 불어넣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연소실에 필요한 만큼 집어넣고 이렇게 비행체 연료는 수소산소로 하면 된다. 수소산소에다 하고 거기다 좀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토륨 이런 것들을 조금 가루화나 액상화, 증기화로 좀 넣어주거나 일단 항공유를 좀 같이 이종 연료를 섞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 연료는 수소산소를 통해서 고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엔진 안에서 강하게 모든 화력을 세게 하면 엔진이 깨지죠. 그러니까 연소실이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로 분리해서 다발로 묶어서 쏘는 것처럼 우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개로 최대한 여러 개로 만들어서 추력은 만들어내되 연소실이 깨지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연료 양을 통제를 해서 내연기관이든 뭐 석유계통이든 아니면 수소가스든 어떤 전기든 연료 양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결정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다. 변속기라는 부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속기라는 부품이 없어지게 되면 선풍기에도 이제 그렇게 전기양을 통제해서 하거나 조명도 전기를 통제해서 뭐 불 갖다 조명도 10단계로 만들어낸다든지 5단계로 이렇게 전기양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조절하는 것.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전기를 통제해서 몇 단계로 조절해요. 또는 수용 구조. 뭐 우리가 전구 같은 거 30W, 60W, 뭐 15W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 구조에서 이것을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전기를 통제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중에 뭐 전선의 굵기가 대중소,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선 안에는 구리선이 되겠죠.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이런 기술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정 모터에 들어가는 뭐 전기 모터다 그러면 모터에 들어가는 일정 선을 전선의 굵기를 다른 데보다 차별화해서 두텁게 전기 안에 구리선이 두텁게 만들거나 같은 어떤 구리선이 들어가 같은 굵기의 구리선이라면 그 구리선의 숫자를
그렇죠. 늘리는 거죠. 자동차를 얘기하자면 8차선, 10차선으로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기선에 있는 구리가 이렇게 카패시터, 전기를 축전하는 역할을 해서 모터를 파워 있게 돌리는데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 준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제 기술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전기 공급 방식에서 모터에 있어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이기 안에 좀 모터의 직전의 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전기선 안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대중수가 들어가요. 이런 전기선은 없죠. 이런 전기선을 전 세계에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원 공급 방식에서 이것은 왜 그러냐?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 두께가 틀린 전기선 안에 흐르는 전기는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전파 형식이 된다는 거죠. 주파수 형식으로 만들어질 때보다 파워가 강해지고 전기가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모든 전기 공급 방식에서 A사 레이더와 모든 군사적인 무기에 있어서 모든 저는 또 한전에서 이런 공기 공급자들 또는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모든 그 모터를 돌리는 이렇게 해서 서로 전선 안의 굵기가 구리선의 굵기가 대중서 틀리게 해서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통신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유선 안에서 주파수가 형성이 되어서 어떤 기지국 없이 멀리 송전할 수 있는 멀리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무선 이제 전파로 사용했을 때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만들어서 그래서 묶음 전파 예전에 어떤 두 개짜리는 있었죠. 동일한 전파를 두 개 묶어서 하는 건 있었으나 서로 틀린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보낸 적은 없었거든요.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다섯 개가 됐든 전파 건선만 없으면 그렇죠. 이게 멀리 송전할 수 있고 각각의 전파에는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안에는 이제 드론을 내가 조절하는 그 전파로 쓴다 그러면 우리 군에 이제 드론이 100대가 있다. 그럼 100대 이제 휴대폰처럼 호출 번호가 있고 이 서로 파행이 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보낸다.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가거든요. 멀리 가고 신호가 뚜렷하게 가고요. 신호 방해도 별로 없고 강력하니까 전파가 멀리 가고 멀리 가니 강력하니까 멀리 가죠. 그래서 이 방식이 서로 이렇게 그 부목 현상,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일정 간격을 따라서 전파 간섭 없이 보내는 기술인데, 그래서 드론 안에서 이렇게 적이 이제 이 드론을 조정하면 안 되니까 비밀번호 방식,暗号 방식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떤 우리 편이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호출번호, 그 드론이 100대다 그러면 각 호출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충전할 때도 이 비밀번호 방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엉뚱한 적군이 충전해보면 태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드론 충전을 이제 무선적으로 할 때 이것도 무선 차량도 이렇게 무선 충전하는 그 기술에도 이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제 기술로 이렇게 해서 A사 레이더에서 이게 전파를 쏘실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신으로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워키토키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위성통신에서도 이것은 이 방식은 쓸 수 있어. 위성통신에서 레이저 광을 쓸 때도 서로 광 굵기가 틀린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쏘므로써 보다 멀리 가고 신호가 지상에서도 그 레이저 광 통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광선미 같은 데서도 이렇게 서로 굵기를 틀리게 하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광을 증폭하거나 이런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것도 똑같이 이 주파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니온 어떤 석유나 어떤 전기로 돌리든가 석유로 돌리든가 연료가 뭐가 됐든 수소 산소로 돌리든가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자동차 회전축을 돌리는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리고요. 100m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m, 50m짜리도 있을 수 있고 파워만 있으면 그 안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전선, 전기가 생산되면 전선을 끌어들여야 될, 전기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기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간 전선으로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자동차 회전할 때처럼 이 회전축을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건 반도체 안에서도 나노 구조로도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나노 구조로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전기를 생산할 수, 뭐 태양력을 갖다가 나노 볼로복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태양전지라든지 풍력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 모터가 미니 구조로 들어가 있어 갖고 전력을 생산하는 이런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태양열 발전이다, 태양광 발전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태양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전기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기 모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 방식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기서 돌려서 전기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이 구조를, 그러니까 YTN에서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그 사람 그 업체는 이 기술을 설명 안 하셨으나 저는 제 기술인 걸 알아봤거든요. 이건 반도체 안에도 들어가거나 웨어러블 로봇 이런 방식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기초 전기를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전기 모터를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겨져 있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감겨져 있는 형태를 통해서 회전력을 회전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그건 풍력 발전에도 이 기술은 쓸 수 있고요. 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에서도 바다의 풍력 발전, 수력 발전에서도 이 방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냐. 같이 하셨을 때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워키토키 방식을 할 때도 서로 파형이 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멀리 가고요. 워키토키를 약간 스마트폰화 시킨다는 거나 영상 워키토키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워키토키인데 영상으로 서로 스마트폰으로 통신할 수 있는 영상 워키토키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약간 공용 주파수 힘통신처럼 공용 주파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을 뭐 하나 둘 셋 만들 수도 있고요. 방송 채널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방송과 인터넷에 결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공용 주파수라는 개념은 힘통신처럼 그래서 AM, FM 라디오처럼 이 공용 주파수를 사용하니까 인터넷으로 사용하거나 방송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파수의 채널을 통해서 널널하게 할 수 있고 또 자체적인 통신, 자체적인 뭐 어떤 전파 거리 서로 파형이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자체 통신이 워키토키는 자체 통신하잖아요. 외부에 중계 없이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약간 거리가 멀 때는 회사에서 중계 기지가 있어서 통신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기술을 일부러 이렇게 여러 군데서 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전기 모터로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정용 전기가 전기 모터든 산업용 모터든 군사용이든 뭐 자동차든 아니면 항공기든 간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모터에 또는 그 기타의 모든 내연기관으로 이렇게 어떤 석유계통으로 이렇게 그 모터를 돌리시는 거예요. 헬리콥터 같은데 드론 같은데도 그렇게 하실 때에도 이 모터 안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 회전을 강하게 돌리거나 그 다음에 타지 않도록 가장 약한 이런 구리선도 좀 두껍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들어가면 보다 효율적으로 강한 파워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헬기나 뭐 드론이나 각종 비행체, 자동차에서도 모든 각종 모터에서도 모터는 다 모터 가정용 선풍기 모든 형태의 모터에는 산업용 모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 직전 모터에 들어가기는 직전에선도 다른 어떤 전기선과 차별해 갖고 전기선에 있는 구리선들이 굵거나 그렇게 해서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 된다. 구리가 그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라면 그 구리선의 숫자를 늘려서 8차선, 10차선 자동차력이라 하자면 그렇게 하면 전기의 수용 구조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전기를 공급을 할지라도 타지 않는 구조가 되고요. 그것이 자체 이렇게 충분하게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카패시터 역할을 해서 모터가 강하게 안정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같이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네.